자, 원은 좀 볼 텐데 책으로는 페이지가 원 살짝 좀 개선 좀 하고 그 원의 방정식의 정의는 뭐 사전적인 다 있거든요.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그지? 하나의 정점이 있고 하나의 정점 고정점이지 A, B라고 적을게.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잖아.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무수히만 친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그 같은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반지름이라고 할 때 예,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무수히 많아. 얘도 뭐 길이가 R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점도 R이 될 거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지. 그러니까 그러한 무수히 많은 점들 그 점들의 집합이 바로 자치라고 그랬어. 점들의 집합. 그래서 그 많은 점들을 쭉 연결하면은 뭐가 되냐면 이러한 원의 모양이 나오지. 이게 바로 뭐냐면 원의 방정식이다 이거지. 그럴 때 뭐 사전적 정의는 그렇게 되고 원의 방정식을 한번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를 한번 해볼 텐데 얘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치 방정식이니까 그치? 이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를 골라 잡아서 내가 x, y라고 잡는 거지. 그치? 자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다 똑같아. 그 다음에 나는 요거의 관계식만 구하면 되잖아. 관계식을 구할 건데 이 관계식은 뭐냐면 거리가 일정하대. 이 R로 일정하지. 일정. 거리 공식을 사용했다는 얘기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거리 공식이니까 루트에 x-a의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날아가지 않았니? 뭐겠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y-b의 제곱이지? 얘가 R로 일정을 해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원이야.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야. 지금 보기 좋게 모양을 다듬은 게 바로 루트가 있으니까 보기 불편하니까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면은 드디어 근데 우리가 열심히 외우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등장하지. 항상 표준형이라는 용어는 그 도형의 방정식의 가장 본질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표준형이라고 했고 원에서 가장 본질은 뭐겠어? 중심하고 반지름이지. 그 중심하고 반지름 딱 한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중심이 바로 뭐가 되냐면 중심 고정점인데 얘가 지금 A, B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조심할 건 여기 반지름의 제곱이야. 표준형에서는 반지름은 여기서는 R이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된다 얘기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거 실원이 되게 한 조건이지. 실원이 되게 한 조건. 뭐 이건 뭐 한문인데 그러니까 원이 되게 한 조건인 거야. 원이 되게 한 조건은 실원의 반대는 허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존재하는 원이 실원이야. 실원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돼. 0이 되면 안 돼 얘들아. 등호 들어가면 안 돼.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주 뭐 기본적인 문제지만은 그러니까 뭐 442 이런 거 볼까? 442번 이런 걸 보면은 문제도 뭐라고 돼 있어?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얘가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래. 이게 바로 이 문제지. 그렇지? 실원이 되게 한 조건. 그럼 이 문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442번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k x 그 다음에 y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의 y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7k의 제곱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지. 그치? 우리가 나중에 이과 갈 학생들은 2차 곡선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기하 벡터 가면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2차 곡선이라는 이거를 이제 기하 벡터 들어가면 첫 시간에 배우는데 차수가 2차의 곡선이야 도형. 그치? 그럼 얘는 뭐가 있냐면 2차 곡선에는 원이 있고 그다음에 포물선 있고 그다음에 타원 있고 쌍곡선이 있어. 네 가지가 있는데 원포탈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만 따로 떼가지고 얘만 따로 떼서 고1 때 배워. 지금 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이 네 가지가 다 되게 비슷한 성질이 있는데 뭐냐면 얘를 딱 봤을 때 x 차수 2차지 y도 2차야. 얘는 최고 차수가 2차인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얘는 그 중에서 얘는 원을 나타내는데 지금 얘를 이제 표준화를 시켜보면 얘는 x-k의 제곱되지. 그 다음 얘는 y-2k의 제곱되겠지. 그다음에 나머지 타입을 넘겨.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7k 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k제곱 여기 4k제곱 즉 5k제곱 만들었으니까 여기 다시 그대로 더해주면 되지. 그렇지? 원의 방정식 내가 표준해봤어. 그럼 이건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2k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지? 그렇지? 표준했잖아 내가.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얘는 중심이 어디고? 중심이 원의 중심이 k, 2k이면서 반지름의 길이는 뭐라고 해야 되지? 루트 붙여야지 당연히. 여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k의 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게 반지름이야. 근데 얘가 지금 원이 되고 싶은 거지. 실원이 된다는 얘기야. 실원이 되면은 반드시 얘가 0보다 커야 돼.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반지름이 0의 너는 존재하지 않는 거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반지름이 0의 너는 없어.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려면 당연히 근호한 애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근호한 애가 얘들아 0보다 작으면 허수지. 허수잖아. 근호한 애가 음수가 나오면 허수잖아. 존재하지 않는 수야? 그러니까 지금 요 마이너스 2k의 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 얘가 0보다 커야 돼. 2차 부동식 풀라 이 얘기지. 그럼 2k의 제곱에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요놈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그러니까 k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2k 플러스 3 0보다 작다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k가 크면서 1보다는 작은 이러한 범위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지. 그치?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 나오면. 그래서 원의 정의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뭐 원의 이거 방정식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 요걸 표준형이라고 한다 이거고. 그러면 이에 대비해서 일반형이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라 이 표준형을 그냥 전개해가지고 우변형되게 만들고 딱 이게 바로 일반형이지. 일반형 얘는 표준형. 그럼 얘를 표준화하는 거 연습을 해야 되겠고 뭐 이건 우리가 2차 함수 표준화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 완전 이것이 반의 제곱해가지고 그럴 때 실원이 되게 한 조건 반지름이 0보다 크다. 등호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까지. 그치? 개념과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 있냐면은 이 개념 쪽 보면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거지. 그치? 요게인데 잘 나오지? 지름의 양끝 점이 주어진 경우지.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진 경우에 원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게 시험에 왜 잘 나오는지 아니? 이거 나중에 기하 벡터 가면 벡터도 풀 수 있어. 벡터에서 또 나와 이게. 봐봐 이게. 그럼 우리가 근데 하나 예를 들 텐데 우리 샘플 예가 있겠지? 없나 문제? 하나만 예를 들게. 그 제일 처음 나오네. 이렇게 431번을 보면은 원에 있을 때 이렇게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어. 이게 지름이라고 이렇게. 그럴 때 지금 이 B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그림이 좀 뭔가 안 맞는 거. 그림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면 지금 여기가 B점인데 마이너스 1,9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5,1이라고 할게. 여기 있죠. 그럼 이 지름, 얘가 지름이야. 그럼 이 위에 당연히 원래 중심이 있을 텐데 중심은 당연히 중점이 되겠지. 중심을 바로 알 수 있어.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여기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5가 되겠지. 중심이 2,5고 그럼 우리는 원은 뭐만 하면 돼? 중심과 반지름 알면 되지. 반지름은 거리 공식 사용하면 되겠지 얘들아. 이 거리 구하면 되잖아. 거리 공식을 사용한다면 5에서 2 뺐으니까 루트에 3의 제곱 9지. 그 다음에 여기서 빼면 4지. 4의 제곱 16. 그러니까 뭐가 된다? 5가 되지. 반지름은 5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걸 원의 방정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x 중심이 2,5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여기 들어가면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 25를 적어야지. 이게 바로 뭐냐면 원의 방정식인데 나중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체 방정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 공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건 그냥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일반적인 풀은 요거야. 그냥 이 일반적인 1번 풀표 그냥 기억하면 돼. 근데 굳이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이거 봐. 지금 A점하고 B점이 주어졌어. 자체 방정식을 풀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데 중3 때 뭘 배웠냐면은 원주각 배웠지. 이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러면 P점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얘는 항상 90도지. 항상 90도.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뭘 구할 거냐면
얘가 항상 90도가 나오는 그 수많은 점들 있지. 그 중에서 하나 골라 잡아서 x, y와 잡은 다음에 난 이 둘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되잖아. 자체 방정식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PB하고 그 다음에 PA가 수직이다 이걸 이용해서. 수직이잖아. 항상. 그러니까 PB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9가 되지.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의 기울기 볼까? 얘는 x 마이너스 5분의 9가 되겠어.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정리하잖아? 똑같이 나와.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벡터 기백 이과생들만 배워 중에 벡터로 풀 수 있어. 벡터 개념이 들어가면.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벡터를 적용시키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으로도 직선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1번 방식만 보일 때는 요거만 충실히 알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내신에 잘 나오는 거지. 나중에 의미가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나오는 테마가 뭐냐면 거기 우리 책에 보면은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제목도 있지. 그럼 뭐 이거 봐. 원의 개념을 좀 알았으면은 원과 관련해서 인데 좌표축에 접하는 경우지. 좌표축. 좌표축에 접하는 경우. 그럼 이 좌표축에 접하는 경우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몇 가지 있지? 세 가지 있을 거야. 그렇잖아.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어떤 원이 있을 때 원이 x축에 접한다는 거야. x축에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 있지? y축에 접하는 경우 있겠지. 이렇게 어떤 원이 이 y축에 딱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xy축에 동시 접하는 경우가 있어. 동시 접하는 경우는 뭐 1사분면을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접하는 경우겠지.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시험은 당연히 3번에 집중되지. 왜냐면 얘가 어려워. 3번이 어려워. 그래서 그래. 그럼 봐봐. 1번은 뭐냐면 x축에 접할 때의 특징이지. 특징을 볼 건데 이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반지름은 항상 우리 접점을 보면은 중심하고 연결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접점과 중심을 연결하면 당연히 수직이 되지. 수직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곧 뭐가 되냐면 y좌표가 되겠지. y좌표가 곧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표준형에서는 문자가 몇 개 필요하냐면 3개 필요한데 여기서는 문자를 하나 줄일 수 있잖아. 축에 접할 때에는 애초에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잡냐면 x-a의 제곱 그 다음에 y-b의 제곱은 여기 아래 제곱을 쓰는 게 아니라 b의 제곱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 이 얘기지. 문자를 하나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 그러면 지금 y축에 접할 때는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가 중심이 있으면 a, b라고 했을 때 이때 반지름은 요게 될 텐데 요게 당연히 수직이 될 거고 여기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a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쓰자. b의 제곱은 이때는 a 제곱 된다 이거. 그러니까 얘는 두 개는 문제가 안 돼.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얘지. xy축에 접할 때는 애초에 식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몇 사분면에 접하는지 항상 문제에서 힌트가 나와. 그렇지? 힌트가 나와. 이게 만약에 1사분면에 접하잖아. 1사분면에 접할 때는 지금 얘는 뭐냐면 여기 접점을 여기 연결하고 여기 접점을 연결하면 얘는 무조건 정사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1사분면에 접할 때는 중심을 어떻게 잡자? a, a 이렇게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지. x, y 좌표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2사분면에 접한다고 볼까? 어떤 원이 이렇게 작은 원인데 2사분면에 접해. 그러면 얘는 다르지. x하고 y의 부호가 다르잖아. 중심이. x는 당연히 음수가 나올 것이고 y좌표는 양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잡을 때 얘는 마이너스 a,a로 잡아야 돼. 몇 사분면에 접하는지의 문제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는데 그 힌트에 따라서 두는 점을 이렇게 약간 좀 변형을 해야 된다고 얘는. 얘랑 다르게 1, 2번하고 다르게. 그 다음에 뭐 3, 4분면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접한대. 그러면 얘는 x가 음수고 y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하고 3, 4분면일 때는 특별히 문제가 안 돼. 부호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지. 그렇지만 2하고 4, 4분면일 때는 부호가 따로 움직여. 반대로 가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가 a라면 얘는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중심을
다르게 두고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에 관한 문제 하나만 해볼 텐데 432번 같은 경우는 y축에 접하는 거는 아주 쉬운 문제야. 기본 문제. 그리고 실제 시험은 동시 접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막상 또 찾으려고 하면 또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유형 문제를 갖고 다니려고 하는 게 이 책에 좀 유형이 좀 많이 좀 엉성해 많이 엉성해. 그래서 그래. 하여간 이거는 다음에 문제 한번 펴보도록 할 테니까. 아, 440번입니다. 440번 봅시다. 440번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3번에 해당하는 거지? 440번 있었네. 440번을 가지고 3번에 해당하는 예로 볼 텐데 지금 힌트가 나와 있잖아 얘들아. 1,2를 지나고 이게 이 문제 힌트지? 그렇잖아. 1,2를 지나면서 x, y축이 동시 접해. 그럼 몇 사분면이라는 얘기지? 1사분면이라는 얘기잖아 지금 현재. 그러면 440번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1사분면을 지나면서 그 점이 어디냐면 1,2라는 점인데 1,2라는 점이 있어. 1,2를 지나는 원중에서 x, y축이 동시 접하는 거.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 항상 두 개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작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아주 크게 접하는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그렇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그럴 때 애초에 중심을 잡을 때 우리가 애초에 어떻게 잡자. 얘는 1사분면이니까 중심을 A, 깔끔하게 A라고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표준형에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야. x-a의 제곱, y-a의 제곱은 a의 제곱. 문자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둘 수 있지. 반지름이 어차피 a니까. 그러면은 미지수 하나니까 조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있잖아. 1,2를 지난데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 1 넣고 2 넣으면 되지. 그래서 1-a의 제곱에다가 여기 2-a의 제곱이 a의 제곱인 상태니까 이놈 식 정리만 해주면 되겠어? 그럼 여기 a제곱인데 하나 사라지니까 a제곱 나눌 것이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a 플러스 5j 이퀄 0이 돼서 여기서 a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하고 5가 당연히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죠. 작게 접하는 건 크게 접하는 거. 두 개 나오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심을 COC2라고 할 때 길이 구하시고 얘들아. 그러면 한 점, 요 점은 어디? 1,1이지. 다른 점 여기는 5,5가 돼. 거리 구하라 이거지. 거리. 그럼 기울기가 지금 1짜리인 거니까 4, 4야. x좌표 4, y좌표 4지. 그러면 1대 1대 루트이니까 거리 공식을 써도 되지만 그냥 다이렉트로 4 루트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접하는 문제 유형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 책에 보면은 뭐 좌표축에 접하는 뭐 하면 돼 있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눴어. x축, y축, 그다음에 x, y축. 당연히 3번이 중요한 거라고 했지. 그다음에 거기 우리 책에 보면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얘들아 별도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안 돼. 그냥 표준화하면 되잖아. 표준화하면 될 것 같은 거. 그걸 굳이 공식화해서. 내가 항상 늘상 얘기하지만 수학에서 공식을 늘리면은 나중에 너무 많아 공식이. 왜냐면 나중에 할 게 되게 많거든. 외울 것도 엄청 많은데. 이런 걸 가지고 따로따로 외우는 건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좀 발표 쳐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아폴로디스의 원하고 그걸 하는 얘기인데 내가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뭐였냐면은 이거야. 하나의 예를 가지고 제목은 아폴로디스 사람 이름이지. 아폴로 니우스의 원이지. 요걸 관한 건데 하나 예를 들게 434번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434번을 가지고 예를 들 건데
두 개의 점이 있다는 거지. A점이 있어. 얘 3,1이야. 그 다음에 B점이 있어. B점이 어디냐면은 6,7이지. 오늘 우리가 풀었던 그거하고 좀 차이가 나지? 오늘 우리가 풀었던 거는 직선하고 하나의 점이 있는데 걔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 그러면 그 자취방정에서 직선이 나온다 이랬어. 얘는 문제가 뭐냐면 두 개의 점이 있어. 두 개의 점이 있는데 걔를 1대2지. 내분이라는 말은 없어. 그냥 길이의 비가 1대2인 점들이야. 그러면은 좌표쪽으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여기 뭐 A점이 있어. A점이 3,1이야. 그 다음 B점이 여기 6,7이 여기 있대. B점이 여기 6,7이 있어. 그럼 1대1을 만족하는 점이야. 1대2. 지금 문제가 뭐냐면 P의 자체인데 PA 대 PB가 1대2를 만족하는 거. 그러면은 지금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내분 떠오르지. 1대2를 만족하는 요 P. 이런 점 떠오르지. 길이 비가 나오면은 내분뿐만 아니라 외분도 있지? 그렇잖아. P란 점이 이게 1대2가 되는 이러한 점도 있고 이 점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점도 있어. 외분점도 있잖아. 1대2. 1대2가 되려면 얘들아 외분이 되려면 일로 나갈 수 없지? 출발 도착이 그러면 이게 1대2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연장선 이쪽으로 해가지고 1대2가 되는 그 점. 여기가 P가 있을 수도 있잖아. 걔도 만족하는 거지. 내가 지금 그린 거는 이 직선상에 있는 애들만 그렸는데 이런 점들만 있는 게 아니야. 1대1을 만족하는 점은 무수히 많아. 요게 1대2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1대2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지. 이쪽으로도 뭐 1대2가 될 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어.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점들 그 점들의 자취방정식을 구하시오. 그게 바로 뭐냐면 아폴로니우스 요원이야. 두 개의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주어졌을 때 점들의 자취지. 그러면 이거 봐봐. 내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 자취라는 표현을 썼어. 그럼 풀이 방법이 당연히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자취방정식 일반이지. 자취 일반론. 근데 요게 어찌 보면 요게 일반적인 풀이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1번의 방식으로 풀어. 그런데 얘가 아주 좀 특별한 케이스다 보니까 뭐냐면 아폴로니우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좀 특이한 걸 여기서 발견했다는 거지. 그것까지 좀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문제를 풀 땐 요 방식으로 풀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요즘은 문제가 괄호넣기가 나와. 자, 아폴로니우스 이렇게 그 사람 미론을 쭉 쓴 다음에 괄호넣기 나오기 때문에 얘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 그럼 먼저 일반적인 풀이 해볼까? 자취방정식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만족하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1대1을 만족하는 수많은 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 골라 잡아. 걔를 x, y라고 잡은 다음에 관계식 구하면 된다며. 그렇지. 그런데 지금 관계식은 뭐냐면 AP의 길이하고 BP의 길이가 몇 대면 1대2를 만족을 해야 돼. 그럼 얘들아 이거 제곱을 하면은 몇 대 몇이 되지? 길이의 비가 1대2면 제곱의 비는 1대4가 되겠지. 이제 요걸 만족해야 돼. 루트를 없애려고. 그럼 AP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요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P니까 AP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러면 되겠지? 지금 내가 쓴 건 뭐냐면 AP의 제곱이야. 원래 루트인데 날라갔잖아. 이게 AP의 제곱이지? 이 길이. 그럼 BP의 제곱은 뭐가 되지? BP는 x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7의 제곱이지. 그런데 지금 이게 1대4가 돼야 돼. 1대4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 놈을 몇 배 한 개? 4배 한 개 같아지겠지. 공식으로 만들자면 되겠어. 이게 AP의 제곱, 여기 BP의 제곱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원이야. 답이 나왔어. 이게 답이야. 얘만 식정리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더 쉬워. 이게 더 쉽다고. 왜냐면 한 방에 끝나잖아. 한 방에. 얘만 식정리하면 돼.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4x제곱인데 얘 넘어오니까 3x제곱 남았지. 그 다음에 y제곱 볼까? y제곱도 마찬가지로 3y제곱 나올 거야.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 볼게. 여기 마이너스 6x지? 얘랑 붙으면 마이너스 24x. 얘 마이너스 10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y 1차 볼게. 여기 마이너스 8y지. 여기 마이너스 14y인데 넘어왔어. 그러면 플러스 6y가 돼.
그다음에 상수항 한꺼번에 정리해볼게. 여기 9하고 1 있으니까 10이지? 40 있고 얘에서 36 빼야 되고 49를 빼야 돼. 그러면 얼마지 이게? 49에다가 36 더하면 85 마이너스 45 그러니까 마이너스 45 곱하기 0이야. 얘가 지금 원이잖아 얘들아. 그치? 원이지? 3분 약분시켜볼게. 그럼 원이잖아. x의 제곱에 y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2y 마이너스 15 곱하기 0.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준화해서 완성을 시키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되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되고 요거 넘어가면 15지. 그 다음에 여기 4 더하고 1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 20 됐어. 중심이 어디냐면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면서 반지름이 루트 21. 그러니까 이 수많은 P라는 점들의 자치는 뭐가 되냐면 중심이 이거 해석을 해볼게. 중심이 어디?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0. 루트 20은 즉 2 루트 5가 되겠지. 반지름이 2 루트 5인 원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중심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2, 마이너스 1.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 잠깐만 이니까 2, 마이너스 1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5인 1원 원이지. 자취방정에서 1원은 원이 나온다는 거야. 1원 원. 여기가 2, 마이너스 1. 여기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자칠반으로 풀었어. 그러면 여기서 아폴로디우스의 원, 아폴로디우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 뭐 거창한 걸 발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내가 자취방정식 일반을 적용시키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뭐냐면 별게 아니야. 지금 이 노란 원 있지? 이 노란 원의 특징을 본 거야. 노란 원의 특징은 뭐냐면 이 두 개의 점이 주어질 거 아니니? 그리고 A하고 B점이 나올 텐데 지금 길이의 B가 나왔어. 길이의 B가 1대 2였지? 1대 2. 그러면 우리가 1대 2가 되는 점은 항상 두 개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1대 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뭐냐면 그치? 길이의 B가 주어졌을 때 요거를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은 뭐가 되냐면 M 대 N이라고 했을 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니? 그치? 두 가지가 존재할 거 아니야? 걔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근데 봐. 이 3,1하고 6,7의 1대2 내분점을 구해라. 그치? 두 번째 방식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자칠반론으로 풀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아폴로니우스 방식으로 풀어볼 건데 내가 지금 어느 점이냐면 A점 즉 3,1이라는 점하고 6,7이라는 점이 있는데 걔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하고 외분하는 점 먼저 구할 거야. 내분점하고 외분점 먼저 구해. 그럼 먼저 내분점을 먼저 구하면 내분점의 좌표는 우리 공식이었지? 3분의 그 다음에 요거 하면 6이지. 요거 하면 6이지. 12.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y좌표는 7, 2니까 9가 되지. 즉 4,3이 돼. 내분점의 좌표는 4,3이 돼. 외분점 해볼게. 외분점의 좌표는 여기 분모는 마이너스 1이지. 요거에서 이걸 빼야 돼. 이거 하면 6이지. 6에서 6을 빼니까 0.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7에서 2를 빼니까 5지. 그러니까 얘는 0, 마이너스 5가 되지. 외분점은 0,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점. 요 점의 좌표가 바로 뭐가 되냐면 요 점의 좌표가 4,3이야. 요 점의 좌표가 4,3이고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뭔가 이상한데? 맞구나. 0, 마이너스 5. 외분점.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는 원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지름의 양끝을 알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풀었던 어딨어? 지웠네.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니까 이거의 중심은 뭐가 될 것이고 2,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똑같잖아. 중심이 2, 마이너스 1. 그렇잖아.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된다?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에서 이거 한 점 골라 잡아서 거리 공식 쓰면 되겠지. 그럼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면은
얘에서 내가 막 요거리 구해볼까? 루트에 얼마 되냐면 2에서 4 뺀 거니까 4. 16이니까 루트 20. 똑같이 나오잖아. 이제 확인했지? 그래서 자, 요약을 하자면 이거야. 아폴로니우스는 별게 아니라 그치? 두 개의 정점이 있고 거리의 길이의 비가 주어졌을 때 길이의 비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만족하는 점들의 자치는 우선 뭐가 나온다? 우선은 원이 나와. 그치? 원이 나온다는 거야.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 구하는 방법은 자치방정식 일반으로 푸는 게 요게 일반적이라고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더 쉬워. 왜냐면 한 줄로 끝나잖아. 얘는 좀 귀찮은 게 뭐냐면 내분점 구해야 되고 외분점 구해야 되고 다시 또 중점 구하고 반지름까지 다 구해야 돼. 귀찮지. 이게 더 안 좋아 솔직히 말하면. 이건 한 방에 끝나잖아. 그냥 x, 이거 잡고서 거리 공식 쓰면 되잖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지만 얘는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 이러한 원들의 자치는 뭐가 되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 그게 결론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근데 뭐 434번을 풀 때는 당연히 1번 방식으로 풀었는데 요즘 내신 보면은 다 괄호넣기가 나와.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해를 했느냐? 얘는 교과서에 있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교과서 외의 내용이 아니야. 얘는 있어. 아폴로니우스는. 그래서 거기 4번 볼까 우리? 거기 책에 보면 4번에 보면은 나와 있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낸 도형이라는 제목으로. 그렇지? PA 대 PB가 M 대 N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걔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그게 바로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그렇지? 정리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 나오는 테마 볼 텐데,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원과 직선거리는 게지. 원하고 직선이 나왔어? 우리 근데 그림상 직관적으로 이해를 좀 하자면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당연히 세 가지 존재하지. 아예 만나지 않거나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 세 가지 경우 있지. 세 가지 케이스 있어. 그렇지? 항상 문제를 우리가 풀 때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는 접한다. 접한다 하고 항상 이거 헷갈리지 마. 만난다고 다르지? 항상 이걸 실수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들아 만약에 문제에서 만난다고 됐어. 만난대. 그러면은 얘도 만나는 거고 얘도 만나는 거지. 그거만 조금 좀 신경 쓰면 돼. 당연히 접하는 경우를 물어볼 때가 있고 만난다를 물어볼 때가 있어. 자꾸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틀리고 와, 실수를 하고 와. 제발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이미 그 좀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돼. 요거 바꾸는 포인트는 여기야. 이거 좀 알아야 되고 먼저 접한다고 만난다는 당연히 다른 개념이지. 요 두 가지는 만나고 있는 거잖아. 얘는 그냥 접하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차이가 있지. 그러면 직선과 위치 관계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직선은 당연히 1차식 원은 몇 차? 2차야. 그러면은 지금 봐봐. 얘는 교점이 하나 발생하고 얘는 교점이 몇 개 발생해? 두 개 발생해. 얘는 교점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떠올라야 되지. 원은 2차잖아 얘들아. 원은 2차고 직선은 1차야. 그럼 1차와 2차의 연립 어떻게 한다고 했지?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요거를 푸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방식하고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2번 방식으로 갈 거야. 얘를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론상은 1번도 가능하다는 거야. 1번은 뭐냐면 교점에 두 개 발생 혹은 뭐 하나 발생 얘는 교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판별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교점 두 개지. 두 점에서 만드는 거고 D가 만약에 0이 되면 얘는 접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이 D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차를 2차에 훅 대입을 했을 때 2차가 튀어나올 거 아니니 한 문자 소거되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지? 그 2차 방정식이 판별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돼. 그런데 얘는 안 좋은 방법이지? 판별식은 안 좋아. 왜냐면 생각해봐. 어떤 원이 있어. 이런 x-1의 제곱에 y-3의 제곱이 뭐 11에 이러한 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 y는 뭐 -x 플러스 3이야. 얘가 지금 k라고 해볼게.
미지수 K를 한 다음에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판별식을 쓰려면 어떻게 하냐면 y 대신 얘를 통째로 집어넣지. 1차와 2차 연립이니까 집어넣어서 y로 소거해. 그럼 다 전개해야 되지? 다 전개하면서는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지? 그 다음에 다 넘겨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교점이 몇 개 발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두 점이라고 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해줄 거 아니니. 근데 얘는 좀 너무 귀찮잖아. 왜냐면 얘를 연립해서 다시 전개를 해야 되고 덩어리가 커지지 식이. 그래서 판별식은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야. 그냥 이건 이론상 이렇다는 얘기고 우리는 두 번째 방식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야. 얘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거리 공식이지. 거리 공식 중에서 점직선 거리 공식으로 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에서 직선이 나오면 무조건 점직선 거리 공식이지. 뭐냐면 이거야. 뭐냐면 중심이 있을 거야. 중심이 있을 텐데 우리 중심 A, B에서 이 직선에 있는 거리지. 이 거리를 디스턴스 약자 D라고 했을 때 이 반지름 D하고 반지름 D 된다. 이 거리 D하고 반지름 R하고의 관계를 주는 거지. 이게 클 때가 있고 같을 때가 있고 얘가 클 때가 있지. 그럼 첫 번째 경우 볼게.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커. 이 경우 아니니? 중심에서의 거리라고 하는 건 지금 뭐냐면 이 중심에서 이 직선이 이런 거리니까 이게 지금 현재 D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만나지 않는 경우는 이 경우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만나지 않겠지.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접하는 경우겠지. 세 번째는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겠지. 그래서 거리 공식이 훨씬 수월하다고. 그래서 거리 공식 우리가 이제 직선에서 외웠지만은 직선보다는 원에서 월등히 많이 써요. 월등히. 원 문제에서 직선이 뭔가 나와. 그러면 점직선 거리 공식이 고민할 여지가 없어. 그래서 그거에 관한 문제 하나 볼 텐데. 거기 보면 우리 책에 보면은 판별식이 나와 있잖아, 얘들아. 판별식이 나와 있지만 이거는 이론상의 내용이라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판별식으로 푸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식이 덩어리가 커지니까 안 좋잖아. 그래서 어떤 걸 볼까? 이따가 문제를 할 때 좀 볼게. 뭐 예를 들어 450번 이런 거 볼까? 얘가 450번? 지금 450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지수가 들어가. 중심이 R,3R이지? 그리고 반지름이 지금 R자리로 있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mx 플러스 r이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얘는 조금인데 수준이 조금 있는 문제지. 그렇게 되도록 하는 요 m의 값을 구하시는 문제지. 그럼 판별식으로 해도 되지만 거리 공식으로 하면 돼. 얘를 450번을 450번 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얘는 중심이 어디냐면 중심이 중심이 R,3R인 이런 원이지.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현재. 그리고 지금 mx 플러스 R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은 거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이 점에서 이 직선이는 뭘 구하겠다? 거리를 구하겠다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이 거리 D가 작아야지 반지름보다. 그렇지? 근데 반지름은 이미 알고 있어. R이라고 이미 알고 있잖아. 반지름 R인 거 알고 있지? 그러면은 이 거리만 구하면 되겠네. 거리 공식만 사용하면 돼. 그럼 직선이 뭐냐면 거리 공식을 사용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적자면 이놈이지.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인데 어느 점에서? 요 점에서 이 중심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 그 거리를 구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요 점 여기 훅 대입한다. 그럼 뭐가 되냐면 mr. 그 다음에 여기 3r 넣었어. 마이너스 3r 플러스 r이지. 절대값. 얘가 r이 된다는 거지. 얘가 r보다 작아야지. r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 조금 정리 좀 해보면 여기 절대값과 우리가 이제 루트를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곱하면 돼. 제곱해볼게. 제곱하면 여기 m제곱 플러스 1제곱. 여기는 mr 마이너스 2r이니까 이 놈을 제곱을 할 거니까 여기 r제곱 튀어나가면 m 마이너스 1제곱이지. 얘가 지금 r제곱.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r제곱은 반지름이 0이 될 수가 없어. 약분시키면 되지. 따라서 m 마이너스 2의 제곱이 m 제곱 플러스 1보다 작다. 요거 풀어주면은 답이 나오겠지. 그치? 요거로 완벽하는. 그럼 m 제곱 사라질 거고 여기 마이너스 4m 되고 플러스 3. 따라서 m의 값은 4분의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어. 거리 공식이 훨씬 수월하다. 그다음에 접선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접선에 관한 얘기.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이 틀거리는 좀 지금 좀 잡아야 돼. 왜냐면 지금 원에서 처음 나오지만은 여기 이제 수투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하에서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 우선 틀을 좀 잘 잡아야 되고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유형 자체가 세 가지가 있다고. 뭐냐면 접점이 주어질 때, 접점 주어질 때하고 두 번째가 기울기 주어질 때하고 기울기 주어질 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외부의 점. 외부의 점에서 접선이 밖에 있는 점.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접선을 구할 건데 첫 번째 뭐냐면 접점이 주어진 경우야. 그러니까 이런 원이 있어. 여기서 이제 교과 과정상의 공식은 딱 중심이 0,0인 공식밖에 없어. 지금 이 원이 뭐냐면 중심이 원점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반지름 r이라고 할 때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중심이 0,0인 원 반지름 r이라고 할 때 그러면 요 곡선상에 x1, y1이라는 점이 있어. 이 점에서의 접선이야. 요 방정식이지. 요 직선의 방정식. 공식 한번 우선 적어보면은 공식은 상당히 외우기 수월해. 뭐냐면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게 바로 뭐냐면 곡선상에 점이 주어졌을 때의 공식인데 이 공식을 적용시키는 건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 왜냐면 굳은 것도 다 외워 이거는. 그렇잖아. 이거는 뭐가 나오냐면 이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공식이 왜 이렇게 되니 이거. 이거 증명 괄호넣기 나오잖아. 성남도 이게 나왔지? 괄호넣기가. 공식을 누가 못 외워 이거를. 모양이 너무 간편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온지 알아야 돼? 그럼 내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이 초록색 직선 구할 거지. 그럼 이제 우리 직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한 점과 기울기. 한 점 알고 있잖아.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 기울기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니? 그럼 기울기 찾을 건데 항상 우리가 접점을 보면 내가 뭐 하자고 그랬어? 중심하고 연결할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중심하고 연결하면 수직이라고 그랬잖아. 접점은. 항상 우리가 도형 문제 풀 때 원이 접해. 접점하고 중심을 연결하면 수직이 돼. 습관적으로 해야 되건 항상 도형에서. 그냥 수직이니까 그러면 나는 이 초록색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데 우선 이 빨간 놈의 기울기는 찾을 수 있지? 빨간 놈의 기울기는 뭐가 되지? 0,0이라는 이 원점하고 요 점의 기울기니까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러면은 x1분의 y1이 되겠지? 빨간 애의 기울기. 그럼 초록색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 수직이 되니까 역수 취하고 뒤집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겠지. 얘가 기울기 아니야? 되겠어? 그럼 봐. 근데 기울기 알고 한 점 알았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외운 공식에 투입하면 되잖아. 투입해볼게. 우리가 열심히 외운 공식은 한 점과 기울기가 알 때의 공식. y는 기울기 뭐니? 마이너스 y1분의 x1이지? x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플러스 y1 됐어?
한 점과 기울기 할 때 공식. 그럼 이거에 형태만 조금 다듬으면 되는데 양변에 우선 y1을 곱하자고. 그럼 y1을 곱하면 어떻게 되지? y1 y는 마이너스 x1 x 전개 한번 해볼게 바로 플러스의 x1의 제곱되지. y1을 곱했으니까 여기 y1의 제곱되지. 됐어? 양변에 우선 y1을 곱했어?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좀 숨겨진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x1, y1은 얘를 지나는 애지. 얘를 지나는 애니까 당연히 뭐가 성립이 되냐면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 성립한다. 얘는 이미 깔려 있어 베이스가. 그럼 얘 대신 뭐로 체인지하자 얘를. 아래 제곱으로 체인지 해주자고. 그리고 공식이 탄생했지. 얘만 넘어가면. 따라서 x1, x 더하기 y1, y는 아래 제곱이라는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얘는 증명에 나오는 거야. 얘는 공식을 누가 뭐 배우겠어 이걸. 증명하는 방식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접점 주어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 주어질 때 원이 있는데 기울어진 정도가 딱 주어졌어. 생각해봐. 어떤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이거에 그 기울어진 정도가 딱 정해졌어.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뭐 1이래. 그러면 1로 접할 수도 있고 1로 접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도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접선이 몇 개 나오겠다. 2개 나오겠다. 예상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기울기 주어질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울기 주어질 때는 기울기 만약에 이 기울기를 m이라고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지. 직선을 뭐라고 세우지? y는 뭐 mx 뭐 플러스 k 얘만 밑줄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y좌표를 모르니까 이렇게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주자? 거리 공식을 사용하자는 거지. 거리 공식, 점직선 거리 공식을 의미한 거야. 이렇게 둔 다음에 중심에서 거리가 뭐가 된다? 중심에서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 이걸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와 관련한 게 봐봐. 우리 교재 보면은 거기 97페이지 보면 그 6번이라는 그 개념 쪽에 보면 공식 하나 나와 있어. 여기 봐봐. 그 6번이라는 제목 하에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돼 있지. 그치? 이거 외워도 좋긴 한데 이 공식이 유도가 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이 공식은 그냥 이렇게 두고서 한 거야. 거리 공식을. 뭐냐면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의 제곱, y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러한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인 직선이야. 그렇지? 얘가 지금 접한대. 그럼 0,0에서 이거 이루는 거리 공식 쓰면 되겠지. 그럼 거리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지? 여기 m제곱 플러스를 그냥 빵빵 넣으면 뭐가 되냐면 k가 되잖아. 절대값. 그렇지 않니? 0,0에서 이 직선인 거리 공식. 얘가 반지름 r이 되면 되지. 그렇지. 그럼 이 k는 뭐가 되겠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r에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지. 이거 그냥 굳이 공식으로 만든 거야. 근데 얘는 나는 안 외워. 그냥 거리 공식 쓰지. 귀찮게 또 무슨 공식도 외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있는데 어차피 거리 공식은 되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공식을 외우면 단점이 뭐냐면 잘못 외우면 큰일 나. 나는 암기에 자신 있다는 사람 외워도 돼. 근데 잘못 어설프게 외우면은 답이 그냥 날라가. 그리고 만약에 서술형 때 그냥 공식 쓰잖아? 점수가 안 나가지. 이런 거는 왜 내겠어? 이런 과정을 좀 묻는 건데. 그래서 내가 보통 외우지 말라는 공식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6번에 나오는 공식은 별로 신경 쓰지 말자는 거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 암기하겠다는 사람은 말리진 않아. 말리진 않는데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7번은 거기 7번 돼 있는 거는 요거야. 접점 주어졌을 텐데 우리가 교과과정상에는 요 공식 하나만 나와 있어. 요 공식 하나만 나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아무래도 심화 교재다 보니까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 공식이 하나 추가가 돼 있지. 거의 뭐 괄호 2번에 나와 있지? 이 공식을 좀 기억하는 방법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중심이 0,0일 때 공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그런데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x a의 제곱 y b의 제곱은 r제곱. 이게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자녀 같은 경우는 딱 성보고등학교 학원에서 나왔는데 공식을 알면은 나쁘진 않아. 공식은 지금 약간 평행이동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은 평행이동의 개념을 조금 도입하면 되는데 지금 중심이 A하고 B지. 그러면 x1 대신에 그냥 x1 마이너스 A,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y도 마찬가지야. y1 마이너스 B, y 마이너스 B. 얘만 좀 추가해주면 된다는 거지. 얘가 아래쪽. 모양새를 좀 기억해봐. 모양새로. 기본형이 요놈인데 x1 대신에 x1 마이너스 A, x 자리에 x 마이너스 A, 얘 대신 y1 마이너스 B, 얘 대신 y 마이너스 B. 중심이 지금 x가 A와 관련했고 y가 B와 관련했지. 그냥 A 빼주고 B 빼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얘는 그냥 외워두면 좋고, 아니면은 이걸 몰라도 풀 수 있어. 나중에 평행이동을 배우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우선 지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문제 유형을 좀 몇 개 볼 텐데 이론은 조금 이렇게 했고 앞에서부터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조금 볼까? 431번 했고 432번은 숙제로 한번 해보고 434번도 했지? 그 다음에 435번은 뭐로 하면 될까? 문제 한번 볼까? 원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원에서 직선 나오면 거리 공식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중심에 해당하는 0,K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이거 식만 세워볼게. 그럼 435번 같은 경우는 좀 중심이 어디? 중심이 0,K인 걸 알고 있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은 이놈 넘어가면 이놈이지. 그치? 요 중심에서 이거에 이르는 거리. 우리가 좀 헷갈리면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돼. 지금 문제가 뭐냐면 두 점에서 맞는데, 그럼 거리, 요게 거리가 되겠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지. 네, 그래서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 루트 2분의 0,K를 넣어야지. 그러면 여기 절대값 붙이면 K 플러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0,K를 넣었어. 절대값 붙였어. 얘가 이게 거리인데 얘가 적어야 돼. 반지름보다. 현재 반지름이 얼마지? 반지름이 2 루트 2 이렇게. 요걸 풀어주면 되지. 그러면 K 플러스 절대값이 4보다 작으니까 K 플러스 1은 마사에서 4가 될 것이고 1 빼주면 마이너스 5에서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K의 범위를 보여주면 될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접선 중에서 하나 유형을 안 했는데 걔를 437번을 보면서 할게. 접선 중에서 세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외부의 점이라고 했어. 외부의 점. 외부의 점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 있는 점이야. 바깥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여기서 접선을 그었다는 거야. 그럼 일로 접하는 경우 당연히 두 경우 나오겠지? 그러니까 달 두 개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봐. 요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잡을게.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하고 한 점이 필요한데 한 점은 알고 있지. 그럼 한 점 알 때 우선 표현할 수 있잖아. 직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지나는 직선은 y는 기울기는 모르지만 x-x1, y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게 바로 빨간 애가 뭐냐면 바로 요 x1, y1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이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둔 후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또 마찬가지로 거리 공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래서 그 437번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 이게 외부점이지? 봐봐. 위의 점이구나 이거는. 위의 점이네. 아주 미안해. 외부점이 아니네. 위의 점이라고 돼 있네. 이거는 내가 넣은 데가 아닌데. 438번이다. 4
438번 해볼게. 438번. 지금 4,0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예로 438번을 해볼 건데 지금 4,0에서 4,0이라는 점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이야. 그렇지. 얘는 외부의 점이겠지? 왜냐면 이 점이 얘를 지난다면 대입했을 때 성립이 돼야 되는데 대입하면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 밖에 있는 점인 거야. 원 밖에 있는 점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4,0을 지난 직선을 표현해야지. y는 기울기 몰라 x-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우선 4,0을 지난 직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직선하고 중심에 해당하는 0,0이지. 거리가 얼마가 되면 돼? 접선이 돼야 되니까. 2가 되면 되겠지. 반지름이 2니까. 거리 공식을 사용하겠다고. 그럼 이런 전개하면 nx 그다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은 0이 돼서 요 직선하고 0,0에서의 거리 공식 사용합시다. 그럼 거리는 루트에 m 제곱에 플러스 1 빵빵 넣으면 뭐가 나와? 4m 어떨까? 맞지? 0,0의 거리고 얘가 얼마가 되면 돼? 반지름 얼마니? 2가 되면 되는 거야. 양변 제곱합시다. 그럼 여기 16m 제곱이 제곱했으니까 4에다가 m 제곱에 플러스 1 약분하면 여기 4가 될 거고. 숫자가 더럽지? 3m 제곱이 지금 m 제곱이 3분의 1이지? 그러면 m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나오지. 직선 나왔어.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개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 x 마이너스 4라는 이러한 접선 두 개 나왔지. 지금 문제는 이 두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래. y좌편이잖아. y좌편. 그치? y좌편 x에서 0 집어넣을게. 0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루트 3분의 4가 되지. 그치? 그러면 지금 한 점은 뭐냐면 유려시키면 한 점은 3분의 4 루트 4 다른 한 점은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3이야. y좌표가 지금 문제는 길이지. 길이. 그럼 정답은 이거의 2배가 되니까 3분의 8 루트 3이 되겠지. y좌편의 길이를 구하라 이랬으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테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 접선과 관련해서 이거 우리 교재는 없지만 내신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얘기할게.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야 되는데 극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봤니? 극선의 방정식. 요거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게. 극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원이 있어. 원이 있을 때 얘가 지금 뭐냐면 x의 제곱, y의 제곱은 a의 제곱. 그러니까 중심이 0,0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아래쪽으로 오냐? 그럼 원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했대. 이 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지 얘들아. 외부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두 개 그었어. 그러면 당연히 접점이 두 개 발생하지? 접점이 두 개 발생할 텐데 이 두 개의 접점을 연결한 얘 있지? 얘를 말하고 뭐라고 하냐면 극선이라고 해. 이거 어떻게 구하니 이거? 배운 사람이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빨리 푸는 것도 알려주겠지만은 우선은 그거를 익히기 전에 이론부터 좀 알아야 돼. 그럼 이 빨간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게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요 점 있지 얘들아. 요 점은 몰라. 요 점을 모르니까 x1, y1이라고 해볼게. 이 접점도 모르지. 이 접점을 모르니까 x2, y2라고 해볼게. 내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지금 얘는 뭐냐면 원 위의 점 x1, y1에서 접선이지. 그럼 우리가 공식 사용할 수 있잖아. 어떤 공식? 원 위에서의 접선 공식. x1, x 더하기
y1 y는 아래 제곱이지. 그지? 그 다음에 요 접선 구해볼게. 요 접선은 원 위에서의 접선이니까 x2x 그 다음에 y2y는 아래 제곱이지. 맞지? 그러면 지금 보자. 얘를 얘가 1번 직선이야. 하얀 애. 얘가 지금 2번 직선이야. 1번 직선 구했고 2번 직선 구했어.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번하고 2번 모두 지금 어딜 지나? 공통적으로 마3, 마4를 지나지. 그러니까 지나니까 대입을 해야 돼? 그럼 여기다가 마3, 마4를 집어넣을게. 여기다 xy에다 집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x1 마이너스 4y1은 아래 제곱. 여기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밑에 놈도 지나니까 마이너스 3x2 마이너스 4y2는 아래 제곱이지.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거는 빨간 직선이야 얘들아. 빨간 직선. 그럼 빨간 직선을 구하려면 근데 베이스로 깔고 갈 게 뭐냐면, 직선이 결정이 되려면 최소한 몇 점이 필요할까? 2점 필요하지. 직선이 딱 하나 결정되려면 한 점만 지난 직선은 무수히 많아. 그렇지만 2점이 딱 결정이 되면은 얘하고 얘를 지난 직선은 오로지 하나로 결정이 돼. 지금 봅시다. 지금 x1, y1 요놈하고 얘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 빨간 직선을 구할 거야. 근데 우리가 얻어낸 관계식이 요놈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은 얘를 유심히 째려보면은 어떤 직선일까? 이거 아닐까? 빨간 직선. 빨간 직선이 얘여야 돼. 왜냐면 봐. 여기다가 x1, y1 넣었을 때 성립이 됐지. 이 자리에다가 x2, y2 넣었을 때 성립이 됐어. 2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빨간 직선은 얘가 되어야만 해. 이해가? 요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이론을 좀 얘기한 거고, 만약에 문제를 객관식으로 나왔어. 작년에 이게 어디보다 나왔는데 이거를 1초 만에 풀 수 있어. 1초 만에 푸는 방법은 그냥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 그래도 그냥 이거는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착각하면 돼. 내가 이거 그냥 문제 푸는 방법인데, 극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그냥 착각을 한다는 얘기야. 뭘 착각을 하냐면, 얘는 분명히 지금 외부의 점이거든. 외부의 점이잖아. 바깥에 있는 점이지. 얘가 마치 곡선상의 점, 원 위의 점이지.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우리가 이 공식 쓸 거 아니야. 얘가 x1이 될 거고 얘가 y1이 되잖아. 그러면 원 위에서 접선 공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아래 제곱이지. 그렇지? 얘가 만약에 그냥 원 위의 점이라면 그때 접선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는 아래 제곱. 이렇게 답할 거 아니야. 이게 답이야. 착각만 해주면 돼. 답을 고를 때는 그냥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요 내용인데, 여기서 이리로 넘어갈 때 여기서 이리로 넘어가는 과정이 조금 이해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 내가 이해가 한 방에 됐으면 내가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원에 대해서 최대 치수하고 좀 몇 개 이론이 더 남았는데, 오늘 금요일인가? 그리고 월요일날 시험은 그래도 원을 한번 내볼게. 원. 오늘 안 한 게 최대 치수가 있어. 그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그 앞부분에 좀 많이 낼 테니까 오늘 한 대까지. 그리고 오늘 숙제는 원을 다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난도만 제외하고 한번 해볼래? 고난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그 내가 그 메탈 교재 많이 나눠줬잖아. 그거 좀 빨리 따라잡아서, 조금 내가 이제 좀 기본 유형이 약하다 싶은 사람은 그 메탈 교재를 열심히 잘 풀어야 돼. 그게 좀 유형이 좀 넓게 폭넓게 잘 돼 있거든. 그걸 먼저 익혀야 되니까. 이거는 약간 뺄 거고.